비염이 이제 봄, 가을에 생기는 이유가 알레르겐 때문이죠. 그러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꽃가루나 진먼지 찐득이가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단백질이 코 점막을 뚫고 들어가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비염이기 때문에 주로 계절적으로 오는 경우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, 그 다음에 1년 내내 이제 비염을 앓는 경우들은 집안에 그 알레르겐이 존재하는 경우, 그렇게도 나눌 수 있죠. 올 봄에 있었던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비염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 최근에 비염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대기 오염이 생긴 게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비염이 그로 인해서 전 연령층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이제 비염의 원인을 이제 어차피 그 항원이 점막을 뚫고 들어감으로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,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약에서 생각하는 거는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. 점막 세포가 좀 더 튼튼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을 쓰는데, 대부분 그 옛날 사람들이 썼던 처방에서는 옥병풍산이라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한테 쓰는 처방을 썼어요. 기본적으로 그 처방을 선택해요. 그래서 피부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비점막이 단단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과, 그 다음에 장시간 그런 그 면역 반응에 노출된 그 코 점막은 일반적인 염증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넣죠. 그러니까 그 약이 보통 황련해독탕을 제일 많이 쓰는데, 그 황련해독탕이 갖고 있는 염증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, 이제 좀 특이하게 오래 앓은 케이스들한테는 일반 균 감염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균들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제일 안 낫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균들을 죽일 수 있는 약재 몇 가지를 더 넣게 돼 있어요. 어떤 염증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제 1년 내내 앓느냐, 아까 1년 내내 앓는 통연형이 있고, 그 다음에 계절마다 알레르기이 오는 때마다 앓는 이제 계절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 있고, 그 정도가 이제 나눠지는 것 같고, 약은 그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유형만 약이 달라요. 처방이 다르고, 통연형이나 계절형 같은 경우는 처방이 같다고 보고, 개인차에 따라서 약간의 처방 수정은 항상 하는 거죠. 하게 돼 있어요. 우리 한의원의 내원 환자 숫자로 봤을 때는 비염 환자가 제일 많죠. 2014년, 2015년 통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비염인데, 아무래도 그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미세먼지니 이런 환경적인 오염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비염 환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, 그런 것들이 그 알레르겐처럼 코 점막을 자극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것까지 따지면 한 80%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비염 환자의 이제 질환을 앓은 기간,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비염을 앓았던 경우와 최근에 비염이 발생한 경우는 좀 차이가 있고, 최근에 발생한 경우 한두 달 이내에는 아주 쉽게 잘 치료되는 경향이 있고, 오래될수록 치료가 좀 늦어진다는 거. 그래도 대략 한약으로 치면 세제 정도 기간, 그 다음에 조금 여유있게 잡으면 3개월 정도면 수준율은 대략 56% 정도 나오고, 증상 완화만 놓고 보면 한 80에서 90% 증상 완화는 됩니다. 원래 한약을 쓸 때 기본적으로 다른
고가약 주로 이제 녹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 기본적인 처방을 사용할 때 하고 녹용을 사용할 때 하고는 염증상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염증을 회복시키는 경우, 그러니까 장기간 비염에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염증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, 이미. 그래서 염증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결국은 단백질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세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세포의 먹이를 제공하는, 그 다음에 세포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녹용을 썼을 때 염증에서, 만성 염증에서 한결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녹용을 주로 쓰려고 하고, 또 그 발효를 시켜서, 약을 발효를 시켜서 그 유산균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유산균이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.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더 좋았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80%에서 90% 증상이 완화됐다면, 만약에 3개월을 썼든 1개월을 썼든 증상이 80~90% 완화되면 다음번 그 알레르겐이 나타나는 시기, 그러니까 봄, 가을이 다시 왔을 때 재발하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, 이런 정도에서 재발하는 것 같고, 그건 이제 그 알레르겐의 속성상 바로 약을 써서 두세 번 이렇게 그 기간을 넘겨주는 게 필요하다. 그러니까 그 감작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치료에서. 한 번에 치료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완화시켜주는 시기를 좀 길게 잡아보는 것, 이게 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처음에 한 80~90%까지 치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이게 완치를 자꾸 바라면 알레르기는 완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완화해서 목표를 잡고 그 뒤 재발됐을 때 다시 한약을 먹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후기 같은 경우는 기본 당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기본적인 녹용이나 이런 목가약이 빠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염증이 많이 깊은 경우, 그러니까 오랫동안 앓았던 염증, 그 다음에 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아이들, 그 다음 성인도 마찬가지로 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영양 부족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녹용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. 연령대로 생각하면 소화기 환자의 효과가 훨씬 좋아요. 어차피 염증 회복하는 능력도 좋고, 그 다음에 이환 기간, 비염을 앓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훨씬 빨리 낫는다고 봐야죠. 소아과의 녹용 문제는 질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.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,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나이, 지금 현재로서는 용량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성인 용량의 3분의 1, 2분의 1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먹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.